수천 년 동안 스토리텔링에서 사용된 6가지 주요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고 3장은 교감입니다. 네, 교감은 이제 이 이야기를 볼 사람들이 누구인가 혹은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네. 그러니까 결국 보는 사람들하고 관련 있는 이야기여야 먹힌다는 얘기잖아요. 조사를 좀 자세하게 해라. 예를 들면 자료 수집을 하는데 인간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관한 패턴 흐름, 관계를 파악해서 대상과 교감하는 좋은 방법. 네. 그러니까 여기 예시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 계속해서 저자의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3대째 장난감 가게를 운영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리세를 갑자기 올려서 그 장난감 가게를 그만두게 된 거죠. 못하게 닫아버리게 됐는데 엄청 목 좋은 데를 아버지께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난 저 자리에 꼭 들어가고 싶다. 다시 장난감 가게 만들고 싶다. 저기 좀 주인한테 좀 설득 좀 해봐. 저기 카페를 넣을 거래. 카페 말고 우리 들어가게 좀 해달라고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하니까 돈을 많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저자분께서 아름아름으로 이 건물주가 누군가, 이 사람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엄청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유대인인 것도 알아내고 그러면 대대손손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아온 것도 얘기하고 하면서 공감대를 막 얘기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카페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역사와 이 스토리를 가진 장난감 가게가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까? 카페요. 스타벅스요. 샌프란시스코 하면 스타벅스죠.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을 해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부동산은 딱 한 명에게 설득해도 되는 거겠지만 또 우리 마케팅이나 스토리를 만들 때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빠숑님께 여쭙고 싶은 게 저희 다독다독은 지금 주로 30, 40대가 많이 듣고 있고요. 네. 여자분들이 조금 더 듣고 있고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저희와 함께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떤 책을 같이 읽고 싶으신가요? 저희랑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사실 되게 한번 리서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리 저기 커뮤니티에다가 그 설문 기능 있잖아요. 네. 매주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교감하고 진심 어린 교감을 했을 때 우리의 스토리도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겠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인사이드 아웃 얘기가 일부 네. 나오긴 하는데 그게 보면은 되게 그림 퀄리티도 몬스터 주식회사랑 비교해 보게 되면 좀 느슨해요. 네. 근데도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감 능력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상상화해서 캐릭터화해서 스토리를 엮는 것들을 처음 본 거예요. 네. 뇌 속의 이야기들을. 네. 근데 그게 뻥 터지고 났더니 그 이후에 계속 그 방식대로 디즈니나 픽사에서 뇌 속의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전 생전 이야기 뭐 이것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네. 계기가 됐던 게 인사이드 아웃일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좋아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픽사의 다른 점은 세계 최초로 3D 애니메이션으로 올 3D로 토이스토리. 네.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거, 손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거, 네. 네. 그리고 뭐 우리 전래동화 같은 것을 이렇게 약간 다르게 변형해서 만들었잖아요. 디즈니는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픽사는 오로지 순수한 이야기만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진짜 인사이드 아웃 같은 그런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드는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도 너무 사랑하는 정말 작품이 인사이드 아웃 너무 사랑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네. 오랜 동안 고민해온 픽사의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를 고민했을 때 이 방향이 맞다라고 해서 이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작품이 나온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도 영감을 받은 게 너무나 행복한 가족, 그 애니메이터 중에서 그 가족이랑 이제 뭐 우리 어떤 얘기 만들까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딸이 갑자기 12살이 되더니 사춘기를 맞더니 너무 슬퍼지고 우울해졌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뭔가 일상의 경험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3장 교감에 보면은 여러분께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뭐냐면 수천 년 동안 스토리텔링에서 사용된 6가지 주요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과 소속감, 두 번째는 안정과 안정, 세 번째는 자유와 자발성, 네 번째는 권력과 책임, 다섯 번째는 즐거움과 재미,
여섯 번째는 인식과 이해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하면 어렵고 무슨 말이지 싶은데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즐거움과 재미에 속한다고 이제 저자께서는 카테고리화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즐거움이 그 기쁨 조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항상 기쁜 게 좋은 거 아니야? 옳은 거 아니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슬픔 역시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필요한 감정이고 우리가 그 슬픔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감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자. 그런 게 주제일 수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어떤 주요 뼈대를 즐거움과 재미로 잡으셨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스토리를 봤을 때 이거는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 얘기는 권력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내 카테고리를 찾거나 혹은 이 카테고리 안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에 뭐 니모나 아니면 인크레디블 같은 사례들도 좀 나와 있으니까 네. 책을 보시면 이게 이런 카테고리였구나라고 이제 좀 더 이해하기가 좀 나으실 것 같아요. 네. 책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4장은 진심입니다. 진심. 네. 진심은 이제 진정성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이 없으면 스토리는 힘을 잃는다. 그리고 너무 가르치려고도 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좀 부족한 모습을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라 네. 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인간적인 것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아하고 실수하면 좋아하고 그리고 살짝 그 나쁜 생각을 하는 것들도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 같아요. 흔들리고 막. 왜냐면 인간은 다 누구나 그런 존재인데 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수하기도 하고 네. 때로는 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데 다 잘 포장만 하고 하면 네. 그게 되려 또 공감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음. 그냥 솔직하게 내 자신의 부족한 것도 드러내고 나의 솔직한 생각들을 드러냈을 때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여기는 픽사지만 다른 영화사가 또 있잖아요. 그 어디면 이제 그 코믹 네. 노블스라고 해서 슈퍼맨과 배트맨 네. 저게 있는데 슈퍼맨이 월등히 우월한 캐릭터인데 물론 인기가 있긴 하지만 배트맨이 영화가 훨씬 더 많거든요. 만화도 훨씬 많고 TV 드라마로 만들었을 때도 배트맨이 훨씬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배트맨은 인간이고 네. 슈퍼맨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슈퍼맨은 너무 완벽하니까. 너무 힘이 세요. 예. 근데 배트맨은 술도 먹고 여자 문제도 있고 막 가정사도 있고. 예, 그다음에 막 깽판도 치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배트맨에 대한 캐릭터에 더 공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98페이지에 음. 최고를 만드는 것은 강인한 힘이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진솔한 모습이다. 타인의 교감과 진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완벽함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사실 세상에. 네. 네. 좀 사람이 아니죠. 네. 그리고 여기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지금은 그런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런 문화가 되게 따라하는 식으로 많이 잡혔는데 그런 식으로 신제품을 발표하는 거는 이게 터치야. 이슈가 된 거는 좀 처음이 아니었나? 그렇죠. 근데 그것이 왜 그랬냐면 스토리텔링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내가 불완전한 모습을 징징거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핸드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폰이 너무 안 좋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봉착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었지 뭐예요? 징징징 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우리는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한 어떤 전초인 거죠.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충돌도 많을 거고 시행착오도 많을 건데 그걸 좀 담백하게 표현하는 것과 그때 너무 힘들었지 뭐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포기하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막 질질질질 끄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담백하게 우리의 부족한 점이 이런 점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이렇게 극복했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는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저자가 이제 이 책이 나올 당시에 테드에서 강연한 거를 보니까 네. 이분이 하신 얘기는 어떤 감정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이폰을 팔아야 돼요.
아이폰을 팔아야 되는데 이 아이폰이 얼마나 좋냐면 말이죠. 이게 이 용량이요 진짜 커요. 막 이렇게 하는 됐다 커요. 이게 진짜 빠르고요. 인터넷이 무선으로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창의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게 될 감정이 무엇인지 광고를 할 때도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를 저도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제 저도 광고 대행사를 다닐 때 아이디어를 짤 때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건 이래서 좋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얻는 게 뭘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네. 왜 광고 보면 비포 애프터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후킹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변화를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이거 쓰면 이렇게 편해져요라고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스토리텔링이 다 녹아 있는 거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완성품이? 비포에부터 완전 스토리텔링인 네, 그런 거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중간 과정이 빠진 어. 시작과 결말이 아닐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지막에 핵심 정리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객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했을 때 느꼈으면 하는 점을 표현하는 단어를 한두 개 골라보자. 어떻게 하면 내러티브와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 느낌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네. 그래서 뭐 엄청 고급스러운 차를 할 때 이 차가 뭐 어떤 재질이고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차는 강력한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0.1%의 프리미엄급 리더라는 거를 의미하는 차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소구를 해야 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단어. 네. 그래서 아니면 이 제품은 내가 너무 귀엽게 보여. 이렇게 이것만 보면 역시 귀여운 게 세상을 구하지. 이런 식으로 이 제품 서비스 느꼈을 때 어떤 걸 느끼게 하고 싶은지 예, 생각해봐라 단어로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걸 보고서 다독다독은 좀 어떤 느낌을 가져갔으면 좋을까 네. 듣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유익함과 재미가 조금 섞여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또 생각해 보면 좀 더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유익은 한 것 같은데 유익은 하죠. 유익은 한 것 같은데 너무 재미가 좀 건전하고. 부족하지 않나. 아니, 우리가 너무 욕도 안 하고 네. 착한 척만 하니까. 그런가? 네. 그러니까 스토리상으로 너무 변화도 없고 사실. 그렇죠. 이게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한 것들 우리가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후킹도 안 하고. 네. 춤을 좀 후킹은 출까? 좀 노력하고는 있는데 나름의 썸네일로 후킹을 그러니까요.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 너무 착한 많이 썸네일이야. 부족하다. 네, 많이 너무 착해. 저도 다독다독은 좀 책을 통한 성장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내 개인적인 크리에이터로서도 적용시킬 수 있고 그 어디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PT 발표를 하셔야 되죠. PPT 만드셔야 되면은 그것도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정말 다방면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뭐 책을 거의 다 짚어주지만 또 읽어보시면 또 엄청 재밌습니다. 네. 읽는 것과 듣는 건 또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또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또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 나머지 내용들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